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의 R&D 자회사인 네이버랩스의 로보틱스 그룹에서 네이버 로봇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는 김건우입니다. 저는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특이하지만 원래 경제학과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경제학과로 입학을 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스토리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외부에 공개되는 영상 촬영이기도 했고 심지어는 강연의 연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이 굉장히 컸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문과 전공을 하던 사람이 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랑 비슷하게 다른 일을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항상 가지는 두려움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저 같은 케이스도 있다는 걸 보고 조금이라도 힘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복학했을 때쯤에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재밌어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 막연하게도 컴퓨터가 되게 재밌어 보여가지고 복수 전공을 시작했어요. 사람마다 재미를 느끼는 일의 종류는 되게 많잖아요. 뭐 게임에서 이기는 게 될 수도 있고 글을 쓰는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서 러너스 하이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옛날부터 주변 사람들을 가르쳐 주거나 도와주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재밌어 했어요. 그렇다고 봉사 같은 걸 많이 했다는 건 아닌데 제가 주로 했던 게 공부다 보니까 공부를 좀 어려워하는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먼저 좀 나서서 가르쳐 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데에서부터 항상 보람을 되게 크게 얻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했을 때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효용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가장 재밌어 보였던 게 당시에 컴퓨터 공학이었고요. 제가 경제 공부를 꽤 좋아하기는 한데 당장 가시화된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사용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경제 분석에 뭔가 패러다임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컴퓨터 공학은 되게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그걸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크든 작든 효용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계산기 프로그램이나 계산기 웹페이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처럼요. 내가 보람을 좀 더 느끼고 그리고 조금 더 근본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으려면 늦게라도 진로를 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수전공 두 번째 학기 때가 되게 힘들었어요. 보통 공학 계열들이 대부분 그렇기는 한데 수업도 수업이지만 과제가 되게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C 언어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상태로 전공 주요 과목들 과제를 이제 막 해야 되니까 저는 당시에 막 며칠 동안 새벽까지 밤새가지고 과제를 제출하고 있는데 잘하는 분들은 몇 시간 만에 뚝딱 이렇게 제출하고 가는 걸 보고 되게 허무하고 좀 자괴감도 많이 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복수전공 첫 학기에는 기껏해야 이제 C 언어 파일 입출력으로 성적 관리 프로그램 만드는 정도 그리고 회로 기본 정도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컴퓨터가 할만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방학이 있었는데도 그때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고 어차피 나는 괜찮게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막 놀기도 하고 그랬죠.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몇 번 돌려보니까 잘 되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로 다음 학기에 자료구조랑 어셈블리 이런 전공 수업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수능 때 봤던 베트남어보다도 이해가 안 되는 정도였어요. C 언어 포인터도 제대로 활용 못하는 상태에다가 연결 리스트도 모르는 그런 애가 어셈블리어로 알고리즘 문제를 푸는 과제도 받고 이러니까 정신이 혼미해져서 친구랑 빈 강의실에서 과제를 하다가 저 혼자 막 눈물을 흘린 적도 막 있거든요. 차근차근 올라가야 하는 계단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한 걸음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에서 복수전공을 같이 시작한 제 친구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나 못하겠다. 나 이제 그냥 무조건 그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꺼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생각하고는 다르게 되게 멘탈을 잘 잡아줬어요. 이번 한 학기만 딱 열심히 나랑 해보고 그때 안 되면 그때 그만둬라. 지금 제대로
안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길게 통화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어영부영 끝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마지막 학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고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왠지 마음이 편해져서인지 뭔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던 것들도 이해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면서 나도 조금만 더 공부를 하면은 재밌는 걸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팁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단순한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외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외운 게 언젠가 이해가 되면 그걸 누구한테 발표한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암기 과목들은 그냥 교과서 줄거리 막 통째로 다 외우고 시험을 봤었거든요. 근데 책을 이해하면서 보든 아니면 그냥 통째로 외우든 그냥 고개 끄덕끄덕이면서 이렇게 다 외웠다고 하고 넘어가면은 단기 기억으로는 넘어가는데 장기 기억으로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거를 활용해야 되는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 제대로 그 개념을 꺼내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어떤 걸 이해하기까지의 추론 과정들을 전부 다 필기해 놓고 그걸 나 혼자한테든 아니면 남한테든 강의하면서 머릿속으로 되뇌면서 여러 번 머릿속에서 밖으로 꺼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해하는 과정 자체를 전부 다 외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컴퓨터 공부를 할 때도 자료 구조나 운영체제, 알고리즘 이런 기본 과목들은 포함해서 딥러닝, 시스템 보안 이런 분야의 스터디를 할 때도 제가 주도해서 발표를 한다거나 혹은 블로그에 그날 공부했던 것들 전체를 줄글로 그냥 적었어요. 아까 말했던 이야기까지의 거쳤던 추론 과정들을 전부 다 이제 글로 적는 거예요. 보통 앉아서 이해했다고 끄덕이면서 책을 넘기면 책에 나오는 내용 자체 그리고 책에 나오는 문제들은 풀 수 있는데 그걸 다른 일상생활의 문제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질문을 조금만 비틀면 말문이 막히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누구를 가르치려고 공부를 하다 보면 단순히 뭔가 개념을 보고 이해하는 거를 넘어서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완벽히 알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시험을 보든 면접을 보든 이럴 때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막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무슨 길을 단련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흔한 공부법이라고 알려진 방식으로 제가 힘들었던 것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 거는 사실 없었긴 한데 그래도 수학을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된 부분이 꽤 있다고 생각해요. 이쪽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수학을 되게 자주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근데 경제학에도 미적분 그리고 선형대 수학, 통계 이런 것들이 되게 자주 나오다 보니까 컴퓨터 관련 진로로 전환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만약 제가 수학을 다루지 않는 어문 계열이나 아니면 사회 계열 이런 전공이었다면 따로 수학 공부에 시간을 많이 들여야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경제학과에서 수학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 이쪽 진로를 밟는 데 있어서 크게 걸림돌이 됐던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로봇에 관심을 갖게 된 지가 얼마 되진 않았어요. 4학년 여름방학 직전쯤에 유튜브에서 정말 우연히 네이버랩스 대표님 인터뷰를 보고 나서부터였거든요. 그 전까지는 제가 경제 전공이니까 경제 관련 IT 서비스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퀀트 리서치 정도를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네이버랩스 대표님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됐는데 로봇이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영상들 중에서 대표님께서 이제 로봇 연구 개발을 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 부동산도 보러 다니고 공간 디자인까지 관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로봇 회사와 달리 색 깎는 기계도 회사에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로봇 자체 제작을 하는데 그걸 되게 빨리 할 수 있는 회사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영상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되게 막 로봇 소년이 막 신나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로봇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걸 보고서 나도 이런 회사에 들어가서 로봇을 개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자율주행 로봇에 관심을 갖게 되긴 했는데 뭐 관련 경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4학년 여름방학 때 모 자동차 회사에서 미니 자율주행 RC카 만들기 프로젝트를 주최해서 학교에서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프로젝트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했었어요. 아무것도 몰라도 RC카가 막 이렇게 혼자서 굴러가게 하는 게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학교에서 막 혼자 밤새다가 아침에 연구실에서 대충 자리 펴고 이제 자고 그리고 일어나서 아침에 테스트하러 가고 그랬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열심히 개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입사 지원 서류를 접수하기 한 3달 전쯤에 자율주행 로봇을 하고 싶다는 좀 당돌한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운이 정말 좋아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네이버 제2 사옥인 1784에서 택배, 카페, 뭐 도시락 이런 것들을 배달하는 로봇인 루키의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로봇 자율주행에는 크게 위치를 추정하는 로컬라이제이션, 그리고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 퍼셉션, 최종적으로 로봇을 제어하는 컨트롤, 이렇게 3가지 파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제 직무는 여기서 컨트롤 파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수가 많은 실제 생활 환경에서 로봇이 매끄럽게 주행하게 하는 게 되게 난이도가 높은 과제예요. 지나가는 사람을 방해하거나 위협하지 않아야 되고 자동문이나 게이트 같은 시설물들도 잘 인지하고 그거에 맞게 주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로봇이 주변 상황에 대한 공간 정보를 파악하는 이제 퍼셉션, 그리고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로컬라이제이션의 결과가 전달이 되면 그 정보들을 종합해서 로봇이 어떻게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주행을 매끄럽게 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제긴 한데 이런 기술들을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1784에서 빌딩 차원에서 운영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네이버 랩스 로보틱스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 용어나 이런 것들보다도 수학이나 영어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 들어왔을 때 로봇 분야의 되게 기본적인 용어들이나 개념들도 잘 몰랐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선속도, 각속도, 축변환, 센서의 원리 이런 것들도 너무 익숙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래도 일을 하면서 익힐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일하다 보면은 영어나 수학을 되게 많이 접하게 돼요. 간단한 예시로 들자면 로봇 제어 방법론 중에 MPC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강학습 알고리즘 중에는 SAC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깊게 이해하려면 수학이 좀 필요하거든요. 관련 자료들은 영어로 된 게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논문을 읽고 알고리즘들을 이제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학과 영어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 로봇 쪽을 공부하고 싶다면 영어나 수학을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프로젝트로 말씀드리면 배달 로봇인 루키 프로젝트가 기억에 남아요. 네이버 1784는 건물 전체가 테스트베드고 여기서 각종 기술들의 연구나 실험이 진행돼요. 근데 여기서 루키 프로젝트는 100대 정도 되는 자율주행 로봇이 그 1784 건물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임직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한 2년 반 전쯤에 입사를 했는데 이때가 루키 서비스까지 1년이 좀 안 남은 시기였어요. 제가 들어왔을 때 이미 팀원분들이 어느 정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개발을 해놓으신 상태였지만 서비스가 사실 코앞이니까 오자마자 바로 뭔가 일을 해야 되긴 했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라이다는 뭔지, 리얼센스는 무슨 센서인지, 각속도는 뭔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잘 모르다 보니까 수습 기간 때 정말 위기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공부도 열심히 했고 서비스에 무슨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날 끝까지 남아서 해결하려고 막 붙잡다가 팀원분들하고 밤도 꽤 자주 새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다 같이 노력해서 루키를 이제 1784에서 오픈할 때 그 시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었어요.
물론 서비스 초기에는 문제들이나 버그들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1년 넘게 운영해보면서 충분히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다른 서비스 로봇 플랫폼이나 아니면 다른 스마트 빌딩에도 우리 로봇을 런칭할 수 있는 경험치들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따로 또 이거 해결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냥 팀원분들이랑 얘기를 되게 자주 했어요. 막 고민만 한다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이랑 이런저런 문제 원인이 뭘까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은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여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경우가 좀 있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막 앉아서 이렇게 고민만 했다기보다는 팀원들이랑 많이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저희 팀 칭찬을 하자면 저는 아직 좀 부족하긴 한데 팀원분들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너무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위쪽에서 아직 의사결정이 내려오지 않아도 항상 본인이 할 일을 찾아내려고 하시고 또 로봇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무 시간이 아니어도 항상 그런 것에 대해서 머릿속에 항상 고민을 하고 서로 막 의견을 나누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원분들로 유추해 볼 때 로봇 개발자는 좀 정해진 형식이나 주어진 범위의 문제를 푸는 것보다 새로운 분야의 문제를 풀기 좋아하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로봇이 아직 상용화된 플랫폼 같은 것들이 없고 다들 자체 제작을 하다 보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의 원인들이 여러 군데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하드웨어의 문제 혹은 센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로봇 주행 환경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알고리즘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던 분야를 잘하는 건 기본인데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식을 넓히거나 그런 경험들을 늘려가는데 좀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팀원분들이 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올해 목표라기보다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 전문 분야를 좀 넓히고 싶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것들 외에도 추가적으로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 그 퍼셉션 파트인데요. 특히 요즘에 비전 분야가 굉장히 핫한 만큼 이미지 기반의 퍼셉션을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로봇의 문제 원인이 되게 다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마지막 컨트롤 파트인 주행 파트를 담당한다고 해도 다른 분야의 지식을 갖는 것이 로봇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팀원들과 달리 저는 아직 경험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일을 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실제로 좀 있어요. 그래서 비전적으로도 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자율주행 로봇이 어떤 환경과 맞닥뜨렸을 때 발생하는 그 문제의 원인을 좀 다각도로 볼 수 있는 눈을 기르고 싶습니다. 어떤 위치에서든지 다른 길에 도전을 하기 전에 망설여지게 되는 이유가 이게 될까? 혹은 아니면 나도 이걸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잖아요. 저도 아직 계속해서 공부하고 도전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긴 한데 혹시나 원래 하고 있던 거하고는 좀 다른 분야로의 도전을 하는 분이 있다면 그게 로봇이 됐든 아니면 다른 어떤 분야든 간에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보시면서 그 나아가는 길에 아주 조그만 힘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